월급날은 금방 오는데 통장은 왜 항상 비어 있을까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미국장 차트 한번 보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스닥이 꺾이면 불안하고 나스닥이 오르면 더 늦을까봐 불안합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가장 현실적으로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리해서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도 계속 굴러가게 만드는 코어와 양념의 조합입니다. 코어는 QLD로 단단하게 가고 양념은 TQQQ로 타이밍 좋게 씁니다. 이 조합을 2026년 AI판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버블입니다. AI 버블이다, 엔비디아 너무 비싸다,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이 매일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기업들은 이미 계약과 주문으로 미래를 당겨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분위기가 아니라 펀더멘털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에게 핵심은 더 단순합니다. 내가 이 판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QLD입니다. QLD는 나스닥의 엔진을 담는 그릇입니다. 반대로 TQQQ는 같은 엔진의 터보를 다는 도구입니다. 터보는 신나지만 언제든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QLD는 생활처럼 굴리고 TQQQ는 규칙처럼 써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결론인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QLD 적립식과 TQQQ 타이밍 매수의 실제 운영법이 머릿속에 구조로 박히게 됩니다. 2026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로 묶으면 브레인입니다. 바이오, 로보틱스, AI, 나노, 이 네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엮이면서 2026년의 투자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서사가 기술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크로가 받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가 받쳐주는 순간에 나스닥은 제일 먼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QLD가 탄탄하게 수익을 쌓아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신감이 붙는 순간 TQQQ를 무리하게 키우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신감이 붙을 때 TQQQ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공포가 커졌을 때만 TQQQ를 양념처럼 넣고 평소에는 QLD로만 꾸준히 가는 겁니다.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건 금리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위험자산이 숨을 쉽니다. 특히 성장주. 그 중에서도 AI 테크는 금리의 산소를 먹고 큽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하인데 말은 매파적으로 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매번 흔들립니다. 그런데 시장이 진짜로 반응하는 건 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현실이 되면 결국 돈의 할인율이 내려가고 멀리 있는 미래 이익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때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곳이 나스닥입니다. 그러니 QLD는 그냥 ETF가 아니라 금리 인하 시대의 나스닥 가속 페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TQQQ는 그 페달을 끝까지 밟아버리는 선택입니다. 끝까지 밟으면 빠릅니다. 그런데 길이 젖어 있으면 미끄러집니다. 그러니 QLD가 기본이고 TQQQ는 젖은 길에서만 아주 짧게 밟는 페달입니다. 여기에 더 큰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유동성입니다. 연준이 단기 국채를 다시 매입하는 흐름이 나오면 시장은 그걸 사실상 유동성의 방향 전환으로 해석합니다. QT에서 QE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잡히는 순간 시장은 가장 먼저 기술주부터 들어올립니다. 이때 가장 잘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QLD는 그 흐름을 계속 따라가게 해주고 TQQQ는 그 흐름이 확실해지는 구간에서만 추가로 힘을 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합니다. 흐름이 확실할 때도 무서워서 못 사고 흔들릴 때 감정으로 TQQQ를 잡습니다. 그러면 매번 같은 결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현실적인 운영은 이겁니다. QLD는 매달 기계적으로 적립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TQQQ는 내가 정한 룰에 들어오면 짧게 분할로만 들어갑니다. 룰 바뀌면 아무리 올라가도 안 들어갑니다. 그게 직장인이 이 게임을 이기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제 기업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AI의 제왕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중국 변수입니다. H200 같은 칩의 중국 수출 허용 조건부 승인 수수료 부담, 중국이 진짜 필요로 하느냐 같은 잡음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잡음이 나올 때 주가가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멘탈이 깨집니다. 그래서 QLD가 필요합니다. QLD는 엔비디아가 흔들려도 나스닥 전체의 승자들을 함께 담습니다. 엔비디아가 조정받아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축이 받쳐줍니다. 반대로 엔비디아 하나에 베팅하는 건 개인에게 너무 잔인합니다. 그런데도 엔비디아의 조정이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TQQQ입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나스닥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공포를 먹습니다. 그 공포가 과장된 순간에만 TQQQ가 의미가 생깁니다. 그러니 엔비디아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평소엔 QLD로 흐름을 타고 공포가 커지면 TQQQ를 소량으로만 양념처럼 넣는다. 두 번째 축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자체 TPU와 데이터라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엔비디아를 추월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현실적으로 엔비디아가 당분간 왕좌를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구글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이가 커질수록 하드웨어와 인프라가 다양해질수록 구글 같은 플랫폼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구글을 들고 있는 분들이 구글을 팔고 엔비디아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합니다. 이럴 때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쉬운 답이 있습니다. 바로 QLD로 끝내는 겁니다. QLD를 사는 순간 구글도 담기고 엔비디아도 담깁니다. 내가 어느 쪽이 이기든 이기는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만 TQQQ로 레버리지를 아주 제한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가장 덜 후회하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 축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보면 매번 분기 실적과 인도량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피지컬 AI,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의 플랫폼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 자체의 칩 같은 요소들이 결국 테슬라를 기술 서사의 중심으로 끌어올립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테슬라가 좋다고 해서 테슬라에 몰빵하면 직장인 멘탈이 못 버팁니다. 그러니 QLD로 기본을 깔아두고 테슬라가 흔들릴 때마다 시장이 과하게 공포에 빠지면 그때만 TQQQ로 기회를 잡습니다. 이 방식은 테슬라가 오르든 내리든 내가 루틴을 지키게 해줍니다. 루틴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네 번째 축은 오라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라클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급락하면 AI가 꺾였다고 결론을 내밉니다. 그런데 AI 수요를 보는 더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수주잔고 RPO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감당하기 위해 부채가 늘 수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악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이미 붙어있고 수요가 확인되고 전환의 길이 보인다면 그 부채는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개인은 기업 하나에 베팅하지 말고 QLD로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QLD는 이런 AI 인프라 확장 흐름을 통째로 담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같은 이슈로 시장이 흔들려서 나스닥이 과하게 꺾일 때만 TQQQ가 의미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지만 TQQQ는 상승장에서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공포장에서 짧게 쓰는 도구입니다. 자, 이제 실전 운영법으로 완전히 박아드리겠습니다. QLD는 코어입니다. QLD는 적립식입니다. QLD는 내 인생의 자동이체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기계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의 최대 무기는 분석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QLD는 변동성이 TQQQ보다 낮아서 멘탈을 지켜줍니다. 멘탈이 지켜져야 계속 살 수 있고 계속 사야 승률이 올라갑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TQQQ는 양념입니다. TQQQ는 장기 보유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장기 우상향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은 그 변동성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TQQQ는 룰이 있어야 합니다. 룰 없이 들고 있으면 결국 바닥에서 팔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TQQQ는 내가 정한 조건이 들어왔을 때만 분할로 들어간다. 그리고 늘 비중 상한을 정한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일부는 반드시 QLD로 옮긴다. 이게 핵심입니다. TQQQ로 번 돈을 다시 TQQQ에 넣으면 언젠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TQQQ로 잡은 기회를 QLD로 옮기면 내 포트폴리오의 체력이 올라갑니다. 체력이 올라가면 다음 공포가 왔을 때 다시 TQQQ를 쓸 여력이 생깁니다. 이 선순환이 진짜 부를 만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폭락이 왔을 때입니다. 폭락이 오면 사람들은 QLD도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폭락의 순간이야말로 QLD 적립식이 빛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지분을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락이 과장될 때 TQQQ는 더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폭락에서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QLD는 멈추지 않는다. TQQQ는 더 잘게 쪼개서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갈 때도 한 번에 다 쓰지 않는다.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둔다. 이게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상승장에서는 더 쉽습니다. QLD는 계속 간다. TQQQ는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줄인다. 이게 핵심입니다. 상승장에서 TQQQ를 키우는 순간 그 다음 조정에서 멘탈이 부서집니다. 반대로 상승장에서 QLD를 계속 모으고 TQQQ는 제한적으로만 유지하면 조정이 와도 그냥 다음 월급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이제 2026년의 그림으로 다시 묶어드리겠습니다. AI 파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파티는 밤 9시에 시작해 새벽 4시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댄스 플로어엔 유리 조각도 있을 겁니다. DJ는 계속 음악을 틀 것이고 경찰이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파티가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비관론자들은 창밖에서 그걸 지켜볼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기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QLD를 계속 들고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리 조각이 떨어질 때만 TQQQ를 양념처럼 넣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공포를 기회로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결심을 하나 하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차트 보며 멘탈을 깎아먹을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지. QLD는 시스템입니다. TQQQ는 도구입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도구가 빛납니다. 도구만 들고 있으면 언젠가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 QLD로 코어를 만들고 TQQQ는 규칙이 허락할 때만 양념처럼 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직장인이 2026년 AI 시대의 부를 가져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